언제까지 덮어둔다 하더라도 냄새 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예, 확인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드라마 파친코가 일본에서는 거론조차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인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좀 상당히 히트죠. 예, 인기고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만한 그 미국 애플 TV에서 이제 제작한 이제 빠찡코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센바자 하면서 빠찡코 봤어요라는 그 멘트 많이 봤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시청자들이 이제 오상 뭐 이게 상당히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어떤가요부터 이래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박한영 오상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추미코 일본 사람이잖아요. 추미코한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낯설은 그리고 좀 모르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대한민국 사람이 느끼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내용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화제가 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 아예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유튜브에 보면 뭐 있잖아요. 빠찡코 때문에 열불난 일본인 국뽕의 반응 이래가지고 그런 게 나오죠. 그게 잘못된 이유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엄청나게 불편한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애플 TV에서 하고 있는 이 빠찡코라는 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좀 유명하죠. 각종 언론사에서도 이제 이걸 주제로 뭐 다루고, 이게 뭐 소설책이 나왔을 때부터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아실만한 분은 아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해외 사이트에서 평가도 좋아요. 이 드라마 자체가. 예.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뉴스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 한국에 도움 좋은데 빠찡코 내용은 거짓이다. 일 누리꾼들 집단 반발 이래가지고 뭔가 일본에서도 뭔가 뜨거운 반응이 있어가지고 일본 아이들이 이제 저 드라마 저 가짜다, 저 드라마 저 막 이러면서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기사를 보면은 트위터 몇 조가리 들고 와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트위터를 친 애들도 팔로워 1000명짜리 그냥 개인 트위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트위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응가를 하는 곳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일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새 기자는 아무나 한다. 그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예. 이런 거 가짜다라고 그 얘기하고 싶은 분도 몇 명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렇죠. 공기. 그 왜 공기일까? 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애플의 대한민국 공식 유튜브입니다. 보면은 빠찡코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빠찡코의 첫 에피소드 무료 공개!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서 애플이 상당히 좀 공들여가지고 PR을 치고 있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러네. 예. 애플 대한민국.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또한 일본 애플 TV 가면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빠찡코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똑같아요. 공개 순서도 똑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일본에 이런 애플 재팬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애플 코리아에 있는 빠찡코 예고편조차도 일본은 없어요. 예고편도 없어? 예고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애플 TV 가입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홍보하지 않는다. 유튜브 아예 홍보를 하지 않고 애플 자체도 이걸 들이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일본에서 2021년에 팔린 스마트폰 탑 10. 아이폰 SE,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 이래가지고 아이폰 14 나오네요. 일본은 애플 천국입니다. 일본 사람들 애플밖에 사지 않기 때문에 애플에게 있어서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당장에 애플의 2022년도 Q1 결산을 보면은 이게 대충 나오는데 애플 전체 매출의 7%에서 8%가 일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아메리카,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뭐 아태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일본어 따로 재팬이라고 빼둘 정도로 나름 이제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지들도 아는 거지. 자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빠찡코라고 치면은 있잖아요. 그거 뭐냐 영화 같은 거를 압축해가지고 올리는 유튜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뭐 애플 TV가 홍보를 안 하고 애플이 저렇게 홍보 소극적이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도 유튜브 있는데 보겠지라고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 이러면 고소당해요. 예. 일본은 저작권이 워낙 빡신 나라기 때문에 저작권 가진 쪽이 닫아버리고 아예 홍보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들어오면은 일본은 아예 다른 식으로 퍼질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예, 거기다 더불어서 일본 미디어도 아예 관심을 주지 않아요. 이 빠찡코 드라마에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요. 제가 구글에 드라마 빠찡코라
이제 일본어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오상 이렇게 기사가 뜨네요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클릭을 하잖아요. 와우 코리아죠. 어찌보면 대한민국 언론을 포함은 이런 이제 중소 언론사에서만 보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야후 뉴스라고 뜨는데 클릭을 해보면 와우 코리아.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일본어판, 중앙일보 일본어판, 아니면 뭐 이제 K스타일, 한류 이런 전문 채널 있잖아요. 이런 데서만 다루지 일본의 유명 미디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를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반응을 얻으려고 해야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열심히 트위터에서 찾아야 되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사를 쓰려면은 트위터 아니면 일본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게시판 이런 거 뒤져가지고 이제 반응이나 쓰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리액션 이런 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나만 한류 팬 드라마도 그래도 좀 한번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예를 들어서요. 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게 오늘자 4월 6일자의 넷플릭스 종합 탑 10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여러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6개가 대한민국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탑 10 중에. 그러니까 상위권 다. 그렇죠. 1등 기상청 사람들. 아까 2등 25, 21. 그 다음에 3등 산에 맞서.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뭐 아까 있잖아요. 이거 사랑의 불시착. 그 다음에 이태원 클라스까지. 예, 넷플릭스에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한국 드라마가 있어서 이건 아직까지 인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다르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런 한류 드라마를 하면은 남녀 관계에 뭔가 좀 꽁냥꽁냥한 느낌이라는데 뭔가 좀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킬링 타임으로 보기 쉽죠. 흔히 말하는 머리를 비우고 봐도 돼요. 그러면 재밌어요. 근데 얘는 머리를 비우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보는 순간부터 뭔가 힘들거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드라마예요. 빠진코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류 드라마 팬들이 접근하기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상당히 좀 명확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애플 TV가 홍보를 안 한다 했는데 그걸 더불어서 이게 일본의 현재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드라마 보는 플랫폼 순위예요. 1등이 넷플릭스고 2등이 아마존 프라임, 유넥스트, 다존, 후루 나오는데 여기에 애플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긴 하는데 애플 TV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일본 애플 TV는.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이미 넷플릭스, 아마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가입을 할까? 아예 그 공기죠, 공기.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없어. 기존의 애플 TV는 가입자도 없어. 이번에 빠친코가 나왔는데 어떻게 돼? 한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애플 코리아는 일본에서는 최신 제품만 나와. 그러니까 공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대한민국에서 제작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한류 드라마라는 식으로 이게 비춰졌다면은 일본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혐일 드라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걸 이제 갖다 부수고 할 건데 미디어도 이걸 좀 한번 보러 볼까?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도 생기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파친코는. 여러분 파친코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제일 큰 건데 여러분 드라마 파친코는 미국에서 제작된 미국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주제 자체가 한일 관계를 다룬 거고 거기다가 한국과 일본의 이런 역사를 다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 드라마면은 태클이 들어오는데 미국 드라마는 태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미국 없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품질 인증 마크를 찍어준 드라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언급하는 자체가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덮어두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어찌 보면 일본에 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이 많이 거부를 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개봉한 어느 가족이라는 이 영화. 예, 이게 일본에서는 만비키 가족 이래서 나온 건데 이게 원작은 좀도둑 가족이에요. 예. 좀도둑 가족. 그러니까 생활고에 있는 좀도둑 일본인들이 어찌 보면 좀 이제 불법적인 것도 좀 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간다는 내용인데 이게 일본에서 예전에 나왔을 때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이걸 쌩 까고 흔히 말하는 저건 이제 일본 드라마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축하한다 이런 말도 안 했어. 저게 수상제 상도 받았는데. 예. 그랬구나. 그리고 또 나오지만은 이제 이 감독조차도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표창을 주겠다 다 거절했어요. 왜? 이 영화 나왔을 때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건 일본이 아니다. 일본의 부끄러운 점을 왜 해외에 알리냐예요. 이게 일본 사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부끄러운 점은 어쩌면 덮어두고 있잖아요. 좋은 점을 해외에 어필을 해야지가 일본 생각인데, 아까 보여드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영화 같은 거는 2018년 칸 영화제 최고상 수상자이거든. 그런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차디찬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빠찡코 또한 그런 식으로 좀 공기취급을 당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인이 보는 사람도 예를 들어 본다고 칩시다. 봤을 때 일단 한일 관계가 제일 큰 주제로 다가옵니다. 일단은 시작 자체가 이거거든요. 예, 한일 병합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드라마 시작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침공을 해서 대한민국 식민지 만들었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 살짝 일본 사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에서 이거 3.1운동이 나옵니다. 예, 주인공에 관련된 누가 3.1운동 때 끌려가가지고 예, 어떻게 모질게 당했다는 이런 역사도 사실이 나오고. 다만 이것도 뭔가 우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말고 미국 드라마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배경상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느낌. 그렇죠. 예, 그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내용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은 이 씬이 나옵니다. 드라마 빠찡코에서 주인공 여성분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주인공 어머니분이 이제 우리 딸 결혼했으니까 이제 쌀밥을 먹이고 싶다 이래가지고 시장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쌀은 팔 수가 없어. 쌀을 잔인하게 팔면은 나는 끌려가, 잡혀가. 그래서 쌀 말고 다른 잡곡은 어때? 이러는데 얘가 멀리 떠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니까 쌀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조심스럽게 밥을 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본 사람이면 이런 그 옛날 시대니까 쌀은 있잖아. 소중한 거니까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역사적 배경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 식민지 농업정책 짜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미 증식계획입니다. 예, 일제시대에 이제 식민지에 있었던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조선에서 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본으로 들여오는 흔히 말하는 식민지 수탈이죠. 그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쌀을 뺏어간 내용이었는데,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오상 일본 애들도 역사 배울 거 아니에요. 산미 증식계획 안 배우나요? 우린 배웠는데 안 배웁니다. 예, 여러분 안 배워요. 예, 이 교과서에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본 친구들이 이걸 본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추미가 돼서 설명을 해줬어요. 왜 저런지. 그러니까 보면서 오사이 지금까 이거는 학교에서 배워요라고. 학교에서 배워요. 내가 얘기해주고. 추미 코도 안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서 예전에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저거 알지. 이런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식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이제 이 드라마 자체가 일제시대 그 배경과 더불어서 1989년을 배경으로 과거랑 1989년을 왔다 갔다 거린 씬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정말로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각 잡고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왜? 1989년이거든요. 이 1989년 일본에서 변혁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쇼와 시대가 끝나고 해세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입니다. 예전 2차 세계대전 전쟁까지 있었던 그 쇼와 덴노가 사망한 1989년입니다. 쇼와 64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그리고 덴노가 바뀌죠. 해세 덴노가 됩니다. 그 해세 1년이 시작되는 1989년이에요. 그리고 1989를 얘기할 때 하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 작 중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니케이 평균입니다. 주가죠. 1989년은 일본에서 역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던 버블 경제 최절정기입니다. 그래서 작중에도 나옵니다. 니케이 평균이 얼마 넘어가가지고 곧 미국을 넘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빠찡코 드라마 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쫙 떨어지죠. 버블이 붕괴가 되고 일본이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국이 만들었다잖아요, 이 드라마를. 얼마나 이게 디스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제일 최절정기였는데, 이 뒤에는 엄청나게 큰 추락이 다가오는 그때를 딱 기점으로 이 드라마가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1989년에 나오는 일본 사람들 태도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사는 분들 보면 느낌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는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배우입니다. 이 여성도 상당히 일본 사람들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성이 있잖아, 미국 은행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본인 입으로. 일본 사회에서 여성으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일본 사회를 흔히 말하는 까내립니다. 디스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예, 남녀 고용 기획 균등법이라는 게 일본에 있습니다. 이게 1985년에 여자 차별 철폐 조약의 비준에서 이걸 일본 국내에서 실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배경은 1989년이라 했잖아요. 남녀 고용 기획 균등법이 시행이 되고 4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여성, 이 나오미라는 여성인데 드라마에 이 여성이 얘기를 하죠. 예, 본인이 일본 회사에 들어갔다라면은 출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미국 은행으로 와 있다. 라고 하면서 일본 사회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여성에 대한 있잖아요. 유리천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기에 대해서도 디스를 합니다. 일본의 여성 인권에 관해서도 좀 이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 이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얘기도 합니다. 여성 인권뿐만이 아니라 일본 회사 디스를 해요. 저 서류 들고 오는 저 남자 보이지? 저 사람이 왜 우리 이런 미국 은행에 있는지 알아? 저 사람 원래 일본 은행에 있었는데 잘렸어.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일본 은행은 가지 못해. 왜? 일본에서 회사는 가족이거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일본 남자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미국 은행에 와 있어. 그건 깔보는 거예요. 그걸 일본인 배우 역의 사람으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좀 뭔가 일본 사람들이 불편한 역사적인 것부터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사회 문제 있잖아요. 일본 사회 내에서 뭐 해외에서 와서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디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 미국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이걸 봐서 기분 좋은 일본인은 아무도 없죠. 이걸 보면서 100% 이해할 수 있는 일본인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동반된 역사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 빠진코라는 드라마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 시작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무시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공기 취급을 당해. 근데 이게 시즌 4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시즌 4라면 앞으로 몇 년 가까이 몇 년 동안에 계속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빠친코라는 드라마가 지지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에는 제일교포, 그 다음에 일본 내인 인권 문제라든지,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일본에서 이제는 덮어둘 수가 없다. 이제는 이거를 자기들이 까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과연 옳지. 앞으로가 더욱더 두고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저는 이제 광고는 아니지만 애플 TV 가입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요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도 있거든요.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이 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은행에서 제일교포로 활약을 하면서 차별이라든지 은연중에 받는 그런 압박도 많이 나오는데, 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손정이죠. 예. 이 손정희 씨 또한 부모님이 빠친코를 이제 운영을 했고, 손정희 씨 본인도 미국에서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 와서 성공을 한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 손정희 씨는 지금 국적은 일본으로 바꿨지만은 동생은 한국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정희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가 이 빠친코라는 내용에 좀 많이 접목이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손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모르신다면은 박간의 영상, 예, 손정희의 일생 1부, 2부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드라마 빠친코가 일본에서 거론조차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 제작한 거라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런 공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빠친코가 시즌이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네요. 일본 내 반응이 바뀌는 거. 언제까지 덮어둔다 하더라도 냄새 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예, 확인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